세계 최고의 심리학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3주 만에 인간의 뇌 처리 속도가 37%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BBC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쿠퍼가 자신의 몸으로 직접 증명한 이 충격적 실험 결과에 하버드 연구진도 침묵했습니다. 3개월 일을 3주에 끝내고 50명 업무를 5명이 처리하는 광기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속도가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공장의 절반의 시간 내에 자동차를 생산하고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보다 31% 빠르게 코드를 작성하지만 버그는 오히려 22%더 적게 발생시키는 나라. 도대체 이들의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알던 빨리빨리는 이미 종료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한국인의 숨겨진 초능력과 그 대가의 실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런던 출신의 BBC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쿠퍼입니다. 25년 경력 동안 5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문화를 기록해왔지만 한국에서 목격한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집단적 초능력은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충격적인 경험은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을 들자마자 나타난 택시, 목적지까지 3가지 경로를 제한하는 기사님,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끝나는 결제까지.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죠. 저녁 식사 역시 놀라웠습니다. QR코드 스캔으로 주문하고 3분 만에 음식이 나왔어요. 더 놀란 건 계산을 위해 웨이터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 주문과 동시에 결제가 끝났던 거죠. 런던에서는 계산서를 받는 데만 10분이 걸리는데 말이에요. 밤 11시가 넘어도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24시간 편의점과 식당, ATM으로 은행 업무까지. 공사 현장도 밤새 작업 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 완성될 거예요 라는 택시 기사의 말이 농담으로 들렸지만 다음 날 그 자리엔 정말 완벽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초인적인 속도감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한국에 온 저였지만 첫날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공동 제작자 박지혜와의 첫 미팅에서 제가 준비한 3개월 촬영 계획표를 보더니 이 정도는 3주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해 저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날 밤 BBC 본사에서 긴급 화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다큐멘터리가 3주 안에 완성되지 않으면 전체 프로젝트가 취소된다는 최후 통첩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6개월 전 런던의 한 회의실에서 선배 제작자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너무 완벽주의야. 그게 당신의 장점이자 치명적인 약점이 될 거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의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자니 그 말의 의미가 비로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속도로 살아가는 걸까? 그리고 내가 그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 의문을 안고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속으로 뛰어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촬영 일정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박지혜는 제가 평소 필요로 하는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준비를 마치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성격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박지혜의 빠른 결정과 행동력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마이클 씨, 우리는 이미 10분 지연되고 있어요. 영국식 완벽주의는 잠시 내려놓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첫 인터뷰 대상은 반도체 기업의 전 CTO였던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들은 첫 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같이 느린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시간에 회의를 3번 끝냅니다. 강태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진화된 능력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10년을 뒤처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주문하자마자 나오는 반찬들, 메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채워져 있는 물잔, 그리고 테이블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정교한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촬영 중 갑자기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어요. 런던이었다면 그날의 촬영은 즉시 취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지혜는 달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플랜 B가 있어요. 30분 만에 박지혜는 실내 촬영 장소를 섭외하고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조정했으며 장비까지 모두 옮겨왔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런던에서는 이런 급작스러운 변경이 있으면 최소 하루는 소요됩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출신 엔지니어들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침착함과 신속한 대처 능력은 마치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건물 같았어요. 이날의 경험은 제 시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혜의 빠른 대처와 엔지니어들의 효율성을 지켜보며 저의 방식인 천천히, 정확하게라는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의 속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기로 했죠. 삼성전자의 신제품 개발 속도는 애플보다 2.3배 빠르고 현대자동차는 신모델 출시에서 독일 자동차 기업들보다 평균 6.7개월 앞서 있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서도 미국에서 의사를 만나는데 평균 55분을 기다리는 반면 한국은 단 17분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독일에서 촬영했던 자동차 공장에 정확성과 품질에 대한 집착은 존경할 만했지만 프로세스가 느렸습니다. 일본의 완벽한 정밀함도 감탄스러웠지만 의사결정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은 예술적 완성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놀라운 속도로 결합한 것 같았습니다. 빠르다는 것이 대충을 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높은 완성도를 위한 수단이었죠. 박지혜는 저를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으로 안내했어요. 서민영이라는 32세 CEO가 운영하는 IT 기업이었습니다. 서민영의 회사는 글로벌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분석하는 도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개발자들의 코드 작성 속도는 실리콘밸리 개발자들보다 평균 31% 빠르면서도 버그 발생률은 22% 낮습니다. 서민영의 설명을 들으며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아무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아무도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빨리 일하고 충분히 쉬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죠. 옛날엔 몸으로 빨리빨리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하게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우연히 박지혜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외국인의 빨리빨리 적응 과정 실험 문서가 열려 있었고 제 이름이 거기에 있었어요. 마이클의 뇌파와 행동 패턴이 한국 체류 일주일 만에 12% 빨라졌다. 격분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객체가 아니라 실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박지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게 뭐죠? 당신은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까? 박지혜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다큐멘터리의 일부예요. 빨리빨리 문화를 외국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더 화가 나서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촬영은 중단합니다. 분노에 차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정말 떠나야 할까? 아니면 이 상황을 다큐멘터리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까? 호텔 로비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저를 강태준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빨리빨리를 이해하려면 그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태준의 안내로 서울 외곽의 작은 한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87세 윤석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 폐허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 느릿느릿하면 그날 먹을 것도 없었지.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10살 때 전쟁이 터졌어.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
이 동네는 완전히 파괴되었어. 온통 폐허뿐이었지. 갑자기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고 제 안에서도 뭔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항상 객관적 거리를 유지했던 제가 낯선 나라의 노인과 감정적 연결을 느끼다니요. 빨리빨리는 그때부터 시작된 생존 법칙이었지. 배고픈 시절, 느긋하게 있으면 굶는 거였어. 하지만 우리에겐 한이라는 것도 있었지. 한이요? 처음 듣는 단어에 물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야. 억울함, 슬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뒤섞인 우리 민족의 특별한 정서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클릭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빨리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한이라는 깊은 정서에서 비롯된 에너지였던 것이죠. 할아버지께서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속도로 승부해야 했던 거지. 내가 젊었을 때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유행했어. 외국 사람들은 그게 기적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어. 강태준은 자신의 경험도 들려주었습니다. 80년대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100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일했던 극한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일본과 3년의 기술 격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1년 만에 따라잡았어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빨리빨리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죠. 윤석호 할아버지와 강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사회적 습관이 아니라 역사의 시련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 생존 전략이자 경쟁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박지혜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계속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박지혜의 실험도 촬영 내용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문화에 직접 몸을 담그고 경험하는 참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강태준의 안내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첫 방문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긴장감과 활기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삼성의 빠른 실패, 빠른 혁신 철학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회사는 신제품 개발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서구 기업들이 ABCD 순서로 차례대로 일할 때 우리는 A, B, C, D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런 동시다발적 개발 방식이 어떻게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구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려면 모든 프로세스가 완벽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최적화했고 이런 과정 자체가 품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이어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생산 라인은 마치 거대한 시계 장치 같았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조립되는 시간은 단 13시간. 독일 자동차 공장에서 본 24시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생산 라인의 문제를 발견한 직원이 즉시 라인을 중단시키고 전담팀이 5분 내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숨기는 것보다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촬영 중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태준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고 의사의 진단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강태준은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강렬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빠르게 달렸기에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달라지고 있어요. 서민영 같은 젊은 세대는 빨리빨리의 본질은 유지하면서도 더 스마트하게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서민영의 스타트업 사무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개방적인 공간에는 20, 30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일합니다. 서민영은 사무실을 안내하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곳곳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마다 설치된 첨단 화상회의 시스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사내 카페, AI 비서가 일정을 관리해주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50명이 해야 할 일을 지금은 5명이 합니다. 그것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요. 서민영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설명대로 이 회사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의 대부분을 자동화했습니다. 데이터 입력, 보고서 작성, 일정 관리 등 시간 소모적인 작업들이 AI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일했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빨리 일하고 충분히 쉬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몸으로 빨리빨리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하게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렇게 절약한 시간은 직원들의 여유와 창의성을 위해 투자하죠. 실제로 이 회사의 직원들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생산성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한 개발자 직원과의 대화도 흥미로웠습니다. 저희는 빠름과 여유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업무 시간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고 남은 시간은 여행이나 취미에 투자합니다. 이게 저희 세대의 워라밸이에요. 서민영은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기기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동 중에도 업무가 가능하죠. 이게 현대 한국인의 빨리빨리입니다. 서두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일하는 거예요. 서민영의 말처럼 한국의 MZ세대는 빨리빨리 문화를 한 단계 진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프로세스 자체를 혁신함으로써 속도와 품질,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까지 모두 높이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있는 강태준을 찾아가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세대의 빨리빨리가 강물이었다면 그들의 빨리빨리는 정제된 수돗물 같은 거죠. 같은 물이지만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흐르는. 다큐멘터리 촬영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술적 오류로 촬영 자료의 60%가 손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이런 상황은 프로젝트의 종말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박지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씨, 괜찮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1시간 후 호텔 회의실에는 서민영과 그녀의 IT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상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개발한 데이터 복구 알고리즘을 사용해 볼게요. 성공 확률은 70% 정도입니다. 하루가 지나도 완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박지혜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료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보는 거예요. 그녀의 제안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빨리빨리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변화하는 과정 자체를 다큐멘터리의 중심에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서민영의 팀은 손상된 파일 중 30%를 복구했고 나머지 팀원들은 새로운 구성으로 다큐멘터리 골격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강태준은 병상에서도 전화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중간에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끝없는 에너지와 긍정적인 태도에 저도 모르게 이끌려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72시간의 사투 끝에 우리의 초안이 완성됐죠.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빨리빨리 정신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놀라웠어요. 박지혜는 제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당신도 이제 빨리빨리의 일부가 되었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이해하려 했던 빨리빨리 문화를 이제는 직접 실천하고 있었으니까요. 극적으로 다큐멘터리가 마감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최종 점검을 했어요. 결과물은 처음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지만 오히려 더 생생하고 진실된 작품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BBC 본사로 최종 버전을 전송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제 상사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다큐멘터리는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요. 이런 혁신적인 접근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랍도록 신선하고 감동적입니다. 시리즈로 확장할 가능성을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5년 경력 중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혁신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완성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은 퇴원의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고 서민영과 그녀의 팀, 그리고 박지혜와 제작진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과 적응의 문화이며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배워야 할 진정한 초능력입니다. 강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DNA는 이제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 능력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서민영도 덧붙였죠. 저희 세대는 빨리빨리의 본질은 유지하면서도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빠르게 하지만 건강하게 나아가는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입니다. 박지혜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어요. 뇌파 검사 결과였습니다. 마이클 씨의 뇌파와 행동 패턴이 한국 체류 3주 만에 37% 빨라졌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저 역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험 대상이 된 것에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소중한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축하 모임 후 서울 남산타워에서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빌딩 숲, 쉬지 않고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그 사이를 바삐 오가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이 처음 봤을 때는 단순한 혼란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느껴졌습니다. 촬영을 시작할 때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조급함이나 참을성 없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문화는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선구적 현상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이제는 세계가 배워야 할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첫 번째 시계입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죠. 빨리빨리의 비결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씨가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정신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감동한 저는 그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강태준과 같은 분이 한국의 기반을 닦았기에 서민영 같은 젊은 세대가 더 높이 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가 결국 신문명을 이끌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주간의 경험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정확하게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그러나 완벽하게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말이죠. 한국의 빨리빨리 DNA가 저에게도 조금은 새겨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국 방문이 한 영국 감독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이제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형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이 초능력의 진화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마이클은 또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요?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 더 놀라운 발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감동 사연이었습니다.